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언제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한국계 미국인 미디어 전문가는 어느 날 초대받아 참석한 하버드 국제경제 포럼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체 국제 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된 걸까요? 이번 사연은 한국계 미국인 미디어 전문가 케빈 킴의 꽉 막힌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대체 하버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킴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상 그렇듯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포즈죠. 유튜브 세계에선 이런 작은 디테일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좀 의아하지 않나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건지. 편집실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꽤 진지해 보였습니다. 사실 반은 진심이었어요. 반은 조회수를 위한 연기였고요. 석유, 없죠. 천연가스, 없습니다. 히토류,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 국토 면적은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습니다. 뉴욕주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세계 10위권 경제력이라니 말이 됩니까? 목소리 톤을 올리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포맷이니까요. 자극적일수록 클릭이 늘어나는 법이죠. 어떤 분들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 나라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 있었으니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내심 이게 팩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런지 한국에 대해 냉정한 편이었거든요. 매번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데도 어떻게든 살아남더라고요. 즐긴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뭐가 있는 걸까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댓글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팩트는 팩트다. 케빈은 진실만 말해. 어쩌다 나라 맞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고 유유자원 좀 있었으면. 조회수가 치솟는 걸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항상 돈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인스타그램 DM으로 낯선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케빈 킴 씨, 하버드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발신자는 송재혁 박사, 한국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순간 의아했죠. 제가 방금 한국을 비판한 영상을 올렸는데 하필 한국인이 저를 초대한다고요? 일종의 함정인가? 의심하면서도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하버드라니 제 경력에 큰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곧 항공권과 호텔 정보가 담긴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 하버드 국제경제 포럼 현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경제학자,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솔직히 말하면 좀 위축됐어요. 유튜버인 제가 이런 자리에 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케빈 킴 씨 오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송재혁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중반 정도. 단정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왜 저를 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재혁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중국 대표단의 발표가 곧 시작됩니다. 그의 말대로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왕 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후반의 당당한 체격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21세기 경제는 자원의 경제입니다. 석유, 가스, 히토류와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 부장의 영어는 억양이 있었지만 충분히 명확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중국의 자원 현황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석탄 매장량, 히토류 생산량, 석유 수입선 다각화 전략까지. 반면에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곧 어색해졌어요. 내가 왜 여기서 다른 나라 비웃고 있지? 슬쩍 송재혁 박사를 봤는데 그의 표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다려봐. 곧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왕 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를 만들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원자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듣고 있자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계이니까요. 비판은 제가 할 수 있어도 남이 하면 기분이 나쁜 그런 것 있잖아요. 석유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 같은 자원 강국들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왕 부장의 슬라이드는 계속해서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슬라이드들 속에 한국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한국의 자원 부족 현황, 한국의 위기 가능성. 이건 단순한 예시가 아니야. 한국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포럼이 아니었어요. 자원을 무기로 한 일종의 심리전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미국, 유럽, 일본 대표들까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송재혁 박사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케빈 씨. 우리 차례가 곧 옵니다. 왕 부장의 발표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논조였죠. 보십시오. 이것이 세계 자원 지도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석유 매장지, 가스전, 히토류 광산 등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중국, 러시아, 중동, 미국 등은 진한 색으로 표시된 반면 한국은 완전히 빈 공간이었습니다. GDP 상위 10개국 중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중 일본은 이미 30년간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요. 왕 부장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경제 성장률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원 보유국들의 성장률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데이터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곡선은 부드럽게 상승하는 반면 한국의 곡선은 심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자원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미국 대표단까지 왕 부장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자원 강국이니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한국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건지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 자원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송재혁 박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된 태블릿을 들고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든든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전사 같았달까요? 제가 이제 반론할 차례인가요? 왕 부장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음은 한국 측 대표 송재혁 박사의 발표입니다. 왕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차피 할 말 없겠지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중국 대표단도 비슷한 표정이었고요. 회의장의 공기는 석유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원의 힘, 석유의 힘을 과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송재혁 박사의 눈빛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렬해진 것 같았습니다. 송재혁 박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왕 부장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송재혁 박사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티가 났습니다.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유, 가스, 히토류 모두 중요하죠. 그의 말에 왕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송재혁 박사의 다음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자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원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회의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자원은 바다입니다. 바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왕 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송재혁 박사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계 지도였는데 이번엔 육지가 아닌 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바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역로이자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있는 곳이죠. 송재혁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표정도 더 이상 수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했죠. 왕 부장님은 석유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는 어떻게 운송되죠? 대형 스크린에 초대형 유조선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한국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유조선이었습니다. 세계 석유 운송의 65%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조선의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회의장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니. LNG선은 어떨까요? 천연가스 운송 선박의 거의 70%가 한국산입니다. 송재혁 박사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각종 통계와 수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박 건조량, 해운업 점유율, 항만 처리 능력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가 나타났어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규칙적으로 쌓여있는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죠. 하루 평균 5만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듭니다. 송재혁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에서는 당혹감이 역력했고요. 이제 요르단 해안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요르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요르단은 자원이 풍부한 중동에 위치해 있지만 해안선은 고작 26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재혁 박사는 한국 해안선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해안선은 2413km입니다. 육지 면적은 작지만 바다와 맞닿은 부분은 93배나 긴 셈이죠. 이어서 그는 한국의 무역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GDP의 약 70%입니다. 그리고 그중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99.7%라니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최근 5년간 한국이 체결한 LNG 운반선 계약서입니다. 카타르, 미국과의 계약이죠. 실제 계약서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원 보유국들의 우월감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송재혁 박사가, 아니 한국이 준비해온 반격이 이것이었구나. 석유가 없다고. 그래서 뭐 우린 바다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죠. 왕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는 없었어요. 반면에 송재혁 박사의 표정은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송재혁 박사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반격이었죠.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원형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차지한 부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시장 점유율 72%에 달하죠. 송재혁 박사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역습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항공 사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도크들과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면적은 약 700만 제곱미터, 뉴욕 센트럴파크의 2배가 넘는 크기죠. 그 말에 미국 대표단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며 무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박사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어요. 사실상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바다를 움직이는 선박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입니다. 석유가 없어도 문제없는 이유죠. 왕 부장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중국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을 테니까요. 이제 해양방위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산 잠수함과 구축함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잠수함을 자체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지스함도 보유한 6개국 중 하나고요. 송재혁 박사는 각종 해군 장비와 기술에 대한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들이었어요. 단순히 상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지키는 힘도 있죠. 이어서 그는 화면을 전환해 글로벌 수중 드론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미래 해양 기술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중과 놀라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송재혁 박사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사실 바다는 석유보다 더 오래된 자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더 세졌습니다. 그 순간 왕 부장이 노트북을 탁 닫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한 제스처였죠.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송재혁 박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원이 없다는 건 의존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혁신적이 되어야 했고 더 효율적이 되어야 했죠. 그의 말에 유럽 대표단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송재혁 박사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미래다라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아름다운 한국 해안선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랄까,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한국을 어떻게 봐온 거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충동이 일었어요. 지금 제 감정을 기록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평소처럼 브이로그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밤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통 때의 당당하고 쿨한 모습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바다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재혁 박사의 발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조선업 세계 1위, 해운업 점유율, LNG선 건조 기술력, 해양 방위산업까지 말할수록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바다에서 엉엉 울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나왔어요. 웃기죠? 유튜버인 제가 카메라 앞에서 울다니. 하지만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석유, 그래, 없지. 가스, 그것도 없어. 근데 바다? 그건 있어. 그것도 아주 멋지게. 이상하게도 말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달까요? 여러분, 내일 회의에서 제가 직접 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약속했어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공들여 만들었을 텐데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날 것 그대로의 제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어요. 케빈이 드디어 깨달았네 바다요. 이건 못 참지 국뽕 타임 시작됐다. 반응이 엄청났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비판했던 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와 댓글이 달렸죠.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보스턴 항구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한국, 아니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 조선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바다로 진수되는 장면이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말할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어떤 발언을 할지 고민하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에는 말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죠. 회의장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송재혁 박사의 반격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송재혁 박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케빈 씨, 어제 업로드한 영상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놀랐습니다. 그가 제 영상을 봤다니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재혁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유튜버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더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왕 부장은 오늘 발언을 자제하는 눈치였어요. 대신 다른 자원 부국들이 나서서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마침내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미디어 전문가 케빈 킴 씨의 발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자 긴장됐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킴입니다. 저는 유튜버이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소개에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왜 유튜버가 여기서 발언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제까지는 자원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감하게 제 노트북을 열고 PPT를 준비했어요. 밤새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제목은 바다요. 이건 못 참지였어요. 조금 유머러스하지만 강렬한 제목이었죠. 한국은 자원이 없죠. 근데 기술이 있어요. 조선 있어요. 무역 있어요. 그리고 바다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석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고갈되겠죠. 하지만 바다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부산항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3년 전에 찍은 부산항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크다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자원이라는 것을. 이어서 세계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특히 환경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친환경 선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한국이 있어요. 수소 선박, 전기 선박, 모두 한국이 개발 중인 기술들입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대표단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민감한 그들에게 친환경 선박은 중요한 주제였으니까요. 자원만이 힘이라고요? 아닙니다. 기술이 힘입니다. 네트워크가 힘이고요. 바다를 통한 연결이 바로 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해운대 해변 사진이었어요. 이것은 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발언을 마치자 갑작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유럽 대표단이 먼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나라 대표들도 동참했습니다. 왕 부장은 표정이 굳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송재혁 박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멋진 발언이었습니다. 케빈 씨.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래된 김치찌개 맛을 다시 느낀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버드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의 방문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왠지 돌아오기가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해를 배경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귀국이네요. 카메라를 돌려 바다를 비췄어요. 여러분, 이 바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뭉클했어요.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버드 포럼 이후 제 채널 구독자가 2배로 늘었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일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댔죠. 여기 보이는 이 바다가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석유는 없어도 이게 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해서는 송재혁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유튜브 채널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주기로 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그런 발표를 준비하셨어요? 완벽했잖아요. 송재혁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간 준비했죠. 사실 당신 같은 한국 비판 유튜버가 많아질수록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민망했지만 동시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한국인인데 제대로 몰랐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이틀 동안 저는 부산항, 거제 조선소,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촬영했고 현장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특히 조선소에서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로 진수되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해운대 해변에서 브이로그를 마무리했어요. 할아버지와 찍은 그 장소를 다시 찾았죠. 여러분, 기름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바다가 있으니까요. 일몰을 배경으로 바다를 향해 2팔을 벌렸습니다. 지구상 가장 단단한 나라는 물 위에 뜬 나라였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브이로그를 끝내고 나서도 한동안 해변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원의 정의가 너무 협소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깨어나 업로드한 영상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댓글도 폭주했고요. 케빈이 완전히 한국에 물들었네 키읔키읔키읔 근데 팩트는 팩트다. 바다가 우리 자원이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진심이 느껴진다.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죠. 제 앞으로의 콘텐츠는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해외에서 본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본 세계를 이야기할 거라고요. 카메라를 다시 켜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엔 진짜 팩트로요. 바다처럼 깊고 바다처럼 넓은 이야기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저 그런 약소국으로만 봐오던 케빈이 흘린 뜨거운 눈물의 정체를 알게 되셨나요? 하버드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유튜버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